비용이 적게 들어가냐, 요거에 대한 차이지 않을까. 네네. 이미 계산이 지금 끝나신 것 같은데요. 네. 계산이 끝나신 딱 나왔어. 조금 모자라지만 좀 할 수 있는 범위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택과 집중을 나눠서 비용을 투입하면 싸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네네. 그게 얼마일까? 근데 제가 아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로 오시죠. 네. 건물이 엄청 크네요. 네. 저희가 규모 있는 업체만 항상 소개시켜드립니다. 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비용이죠. 처음에 시공 견적을 제안했을 때 하고 공사하면서 추가적으로 계속 비용이 늘어나는 거에 대한 거를 최소화하기 때문에 네. 한번 가서 잘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그냥 편안하게 다 해도 돼요? 다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중간에 커트 잘 아군 아닙니까? 도와주시는 거. 당연히 도와드려요. 네, 가시죠. 이쪽으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로톤의 박승현 이사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처음 뵙겠습니다. 네. 제로톤 같은 경우는 실제 저희가 직접 토지 개발을 진행을 하고요. 뭐 금융회계도 저희가 되면 PM으로서의 역할을 저희 이제 클라이언트 분들께 제공을 네.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저희도 직접 토지 개발하다 보니까 그런 노하우를 가지고 금융회계나 설계 시공, 추후에 운영 관리까지 조금 특별한 경우가 많은데 뭐 임대차까지도 저희가 이제 중개사는 아니지만 네네. 이제 많은 협력 부동산 이 중개하시는 분들하고도 협업을 해서 임차인을 맞추는 것까지 끝까지 통합 프로세스로 지금 저희는 하는 회사고요. 이 회사 안에 다 있는. 그렇습니다. 저희의 내부 시스템을 가지고 뭐 품질, 뭐 시뮬레이션을 미리 하는, 왜냐면 도면으로 하는 거랑 또 3D랑 배관을까지 직접 체크하는 거랑 다르거든요. 이런 것들 저희가 시공사의 품질 큰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님 건물은 지금 이제 멸실하고 신축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건물에서 이제 전체적인 리모델링 공사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어떻게 보면 아예 신축하는 것보다는 리모델링 하는 게 훨씬 더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엄선해서 제로트윈 쪽을 저희가 선별을 해서 추천드렸습니다. 저희 건물이 매입한 지금 건물이요. 제가 미리 조금 보내드렸잖아요. 연면적이 한 130평 정도 되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실내 내부가 이제 저희가 조금 크게 공사를 하면 조금 엘리베이터를 넣는 이런 대수선을 좀 하고 싶고요. 네. 예를 들어 조그맣게 간다 그러면 엘베 그냥 없이 네. 안에 인테리어 정도로 이제 푸는 이제 두 가지 안이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좀 저렴하게 잘 해주시면 엘베에 넣고 싶고, 네. 이게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저희가 걸어 다녀야죠. 뭐. 저희 대표님 뭐 살 빠지시고 좋죠. 가장 큰 이슈는 엘리베이터인 것 같아요. 네네. 엘리베이터를 넣냐 안 넣냐에 따라서 비용이 크게 발생하냐 아니면은 비용이 적게 들어가냐, 요거에 대한 차이지 않을까. 네네. 이미 계산이 지금 끝나신 것 같은데요. 네. 계산이 끝나신 거. 딱 나왔어. 대표 예산이 어떻게? 저희가 지금 이제 담보대출을 토지로 끌어내고 건물 네. 끌어내고 일부 현금 더해가지고 이제 공사 비용도 대출을 받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금으로 조금 여유가 되시는 부분이 지금 한 3억? 3억 정도. 네. 조금 빠듯할 수 있는데, 근데 어느 정도 면적 대비했을 때 대출을 이제 시설대 자금을 이제 70에서 80% 정도 융통이 되신다면 조금 모자라지만 좀 할 수 있는 범위이긴 합니다. 이 내부 사진을 제가 그래서 좀 가지고 왔거든요. 네. 여기는 1층 상태이고, 여기 이제 위에 사무실. 이렇게 시설이 나쁘진 않아요. 네. 나쁘진 않고, 저희가 이제 막 안을 막 뜯어내고 공사를 할 정도는 아닌 것 같고, 거기 이제 대표님이 약간 인테리어가 좀 가미돼요. 네. 이거 직접 위에층이랑 지하는 쓰셔야 되니까 이런 게 좀 가미된 상태에서 엘리베이터 조금 증설만 하고, 외관도 굉장히 깔끔하게 또 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대신 그 주차장에 있는 풀 있잖아요. 그거는 좀 다 없애버리고 바닥 마감하고. 근데 원래 근생 건물이었나요? 네. 얘가? 예. 그러면 오히려 구조 쪽 그런 보강이나 이런 이슈는 없을 것 같고요. 좀 싸게 하면 6억, 7억대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면은 제로투인에서는 내부 인테리어도 같이 진행할 수 있는. 네. 실제로
인테리어 팀이 이제 편제가 별도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한 번에 할 수 있는 체계는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그 금액에서 엘리베이터를 뺀다고 하면은 얼마인가요? 이렇게 엘리베이터 비용은 사실은 4, 5천 사이일 거예요. 왜냐면 뭐 우리가 아는 대기업들 있죠. 네네. 뭐 LG나 현대, 뭐 미쓰비시도 있을 거고요. 네. 근데 리모델링 할 때는 좀 달라요. 신축할 때는 골격이 새로 들어가니까 이미 저희 원도 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골조 공사가 있을 건데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4천, 5천만 들어가는 게 아니겠죠. 네. 주변에 엘리베이터를 하려면 기존 벽을 어디선가 뚫어야 되면 그쪽 주변에 보강을 해야 될 거고 엘리베이터가 다니려면 이 통을 다 보강을 해야 될 거고 내부 마감, 그다음에 진입부, 그다음에 혹시나 이제 장애 승강기를 쓰게 될 경우에는 네네. 계단을 돌려야 되는 수가 있어요. 그럼 아. 거의 갑자기 이제 금액이 팍 올라가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지금 사진을 보면 장애 승강기 넣지 말고 이제 이렇게 선택과 집중을 나눠서 비용을 투입하면 싸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네네. 그게 얼마일까? 근데 제가 아까 그리고 이제 대표님이 이제 생각하셔야 될 게 매각하는 것도 포인트를 둬야 되기 때문에 지금 물론 보여지는 모습도 깔끔하지만 이 기회에 지금 보시면 저 오른쪽 사진 보시면은 비포 사진하고 애프터 사진하고 보셨을 때 뭔가 오른쪽 건물이 훨씬 더 가치 있어 보이잖아요. 네네. 이런 거에 대한 포인트도 좀 두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그러면 이제 내부 인테리어는 솔직히 이제 최후의 이제 부분인 것 같고 외부 마감 있잖아요. 지금은 이제 검은색 돌로 이제 마감이 외장재. 되는데 외장재 그거를 지금 뭐 저 정도의 상태는 아니고 저희 되게 상태가 좋거든요. 네.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외관도 약간 네네. 조금은 좀 손을 본다라고 한다면은 예를 들면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외장을 다 철거를 해내고 아예 피부를 다 바꾼 경우고요. 예를 들면은 지금 이 역삼동 대로에 있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 위쪽을 덧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 마감재가 이렇게 있으면 덧방이에요. 지금 돌로 돼 있잖아요. 그 건물이 돌이라는 거는 이 데코복고가 없어요. 이게 예전에 돌을 잡을 때 빳빳하다는 소리입니다. 이게 평활도가 좋다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덧방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여기에다가 단열재를 얇게 댄 다음에 뭐 스타커 마감이라든지 조금 관리가 그래도 좀 용이한 재료들로 덧방을 씌우면 왜냐면 돌이 짱짱해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오히려 선택과 집중이면 외관도 오히려 그거를 다 철거해내지 말고 거기에 그러니까 더 씌우는 거죠. 이렇게 메이크업하는 거예요. 거의 비용적으로도 조금 많이 세이브 되죠. 세이브하고 그러면은 근데 지금 걱정되는 거는 그렇게 덧방을 붙였었을 때 이렇게 기본적으로 지어진 것보다 나중에 뭐 비 내리고 눈 내리고 뭐 하고 하면은 이렇게 떨어지거나 이런 우려는 그러진 않습니다. 어차피 돌이라는 게 돌이 있고 사실 그쪽 벽 골조벽하고 좀 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오히려 거기 골조나 이 돌 쪽에 하지 쪽에 확 꽉 잡아요. 그래서 거기에 보통 그래서 가벼운 재료를 위주로 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뭐 스타코 같은 걸 쓰게 되면은 가격도 저렴하고 조금 성형 이 스티로폼 같은 거를 대면 모양도 내고 질감도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디자인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저희가 제안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좀 선택과 집중해서 아끼셔야 됩니다. 일단 오늘 미팅에서 뭐 대표님은 가장 결정적인 기준은 공사비잖아요. 공사비가 증액되냐 안 되냐. 될 게 있나요? 하다 보면은 공사가.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근데 저희가 이제 저희도 이제 어떻게 보면 시공사로서 이제 입찰을 하게 되고 하다 보면 저희는 정직하게 내다 보면 항상 저희는 중간쯤에 있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결국에는 마지막까지 거의 증액이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간혹 있어요.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겉만 보고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간혹 그런 경우가 있어요. 날림 공사했던 시공사들이 있어요. 나쁜 사람들이긴 합니다만 그때 그 시절에는 캐드도 귀했던 시절이고 청도면이라고 해요. 저희가 건축사들이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직접 다 그린 도면 그게 정보 누락이 굉장히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최근에 조금 누락된 경우 가끔 있고요. 그러니까 리모델링 할 때 그런 돌발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그런 상황은 어쩔 수 없이 증액이 있을 수는 있어요. 사실 이거는 진행해봐야 아는 상황이라서 근데 요 제로투에는 네. 이렇게 막 증액이
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네.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이게 되게 초보적인 질문일 수도 있는데 민원 문제 같은 거는 어떻게 대처가 되는 건지가 좀 궁금합니다 혹시. 원칙적으로는 건축주의 정보를 이렇게 노출하진 않습니다. 저희가 현장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뭐 그럴 수 있어요. 사실 저희 시공사 입장에서는 착공화까지 법적으로 다 허가를 받고 공사를 하는 거라서 저희는 잘못은 없어요. 근데 이제 사실은 도의상이 더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시공소장님들이 가서 좀 인사도 드리고 조금 뭐 담장이나 뭐 조금 뭐 그런 경우 많아요. 뭐 금이 가는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제가 조금 미장이나 이런 보수 공사도 저희 도구 안에서 건축자한테 부과하지는 않고요. 뭐 미비한 것들은 저희가 유도리 있게 저희 그냥 서비스 형식으로 그냥 당연히 저희가 하고요. 옆집하고 이렇게 안 좋게 헤어지는 경우는 드물긴 합니다. 저희도 많이 읍소를 하죠. 그런 부분이 제일 중요하죠. 대표님 본업이 있으신데 네네네. 자꾸 뭐 어디 뭐 민원이 들어와서 또 가셔야 되고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커버를 할 수 있는 시공사가 제일 중요하니까.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이제 절차가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제 정리를 하면. 저희 같은 경우는 보통은 설계부터 먼저 진행을 하고요. 저희 시공 견적팀이 4분이나 계십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설계팀과 뭐 타일 하나, 변기 하나, 소변기 하나, 뭐 수전 하나 다 설계팀에서 스펙을 잡은 다음에 외장도 마찬가지 당연히 하겠죠. 그런 것들 다 정한 다음에 그거를 내역화 시킨 다음에 건축주님한테 미팅을 요청한다 하고 시공 계약을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 기간 전까지 제로톤에서 움직이시잖아요. 네. 그러면 그때도 비용이 발생이 되는 건가요?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초기 비용 조금 발생하는데요. 예를 들면 구조안전 진단, 그다음에 저희 땅을 다시 한번 파악해야 돼요. 우리 대지가 어떻게 생겼는지, 경계 측량, 이건 지적공사에서 합니다. 그다음에 저희 설계랑 협력된 토목업체에서 현황 측량을 해요. 현황 측량이라는 거는 걔는 각 집안마다 레벨이 나오고 주변 내 대지의 레벨이 나오고 내 대지의 앞에 저희 도시 인프라라고 하죠. 뭐 가스, 수도, 통신, 전기, 뭐 오수 너무 많죠. 그런 것들까지 다 파악을 합니다. 그럼 저희도 실측을 나가야겠죠. 기존 건물이니까요. 그래서 그것까지 한다면 조금 뭐 한 5,600 미만이지 않을까요? 그 정도 약간 조사 비용이 좀 들어가고요. 그게 건축주가 저희 설계사한테 제공해야 할 자료입니다. 이거는 이제 건축사법의 표준계약서에 있는 내용이고, 그래서 건축주 갑은 저희한테 이런 것들을 자료 제공에 성실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야 설계를 할 수 있어요. 그럼 요 아까 지금 말씀하신 금액은 건물의 평수랑 상관없이 거의 동일하게 들어가나요? 그렇죠. 거기는 초기 비용은 크게 틀려지진 않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오늘 또 첫 만남이고 우리 대표님이 이제 오늘 처음 건축사를 만나신 게 이제 제로트윈이에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또 다른 건축사분도 또 미팅을 원하실 수 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몇 군데를 이제 비교를 좀 해보시고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설계 견적을 좀 받아가지고 미리 가설계를 해서라도 엘리베이터를 넣었을 때, 안 넣었을 때 뭐 정확한 좀 시공 금액이 나오면은 선택하시기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조금 좀 나눠서 해서 계산이 끝나신 것 같아요. 저렴하게 해주시면 요거에 대해서 좀 비교를 해보시고 그리고 결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제가 제로투엔한테 지금 말씀하신 거를 받아볼 수 있는 시기가 언제쯤일까요? 하루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은 이사님 그 부분 좀 잘 부탁드리고 네. 금액 절대 간과하지 말아주시고요. 네, 저희 대표님 잘 부탁드리고요. 네. 요거 좀 정해지면 네. 저희가 한번 2차 미팅을 한 번 더 하시는 걸로 하시죠. 오늘 너무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사님 어떠세요? 근데 되게 뭐라고 될까, 건물주 플러스 약간 들어오는 임차인들에 대한 어떤 그런 막 동선이라든지 이런 거를 생각해주는 모습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왜 여기 회사 안에 모든 팀들이 다 있다고 하니까 그런 것도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여기 업체가 장점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지역에 맞게 어떤 임차인이 들어오냐에 맞게 보통 설계라든가 네. 동선이라든가 이런 걸 짜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임차가 훨씬 더 수월하게 공사를 하는 포인트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저 그 이사님 아까 근데 궁금했던 게 있어요. 그러니까 최종 견적을 받잖아요. 근데 그 전에 아까
뭐 검사해서 한 500~600만 원 정도 비용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제가 제로 투인도 받고 싶고 뭐 다른 그때 말씀하신 업체를 갔는데 그러면 그때마다 500~600씩이 발생되는 아니에요. 아니에요. 리모델링 공사하는 그 공사할 때만 들어가는 거고 신축할 때 그런 비용이 안 들어가요. 구조보강 할 게 없으니까. 근데 이제 우리 리모델링 공사 같은 경우는 구조보강 안전진단을 해놓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이 초기에 들어간다는 거죠. 네, 이해됐습니다. 어쨌든 오늘 미팅이 괜찮았네요. 대표님 되게 마음에 들어 하시고. 네네. 이제 시작이니까요, 대표님. 네, 이제 다음 건축사, 그 다음 건축사 계속 비교를 하셔야 되니까. 네, 일단은 금액 좋으시죠? 네. 네. 근데 아마 제일 좋긴 네네. 오늘 너무 같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배고파요. 네네네.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리겠습니다. 가시죠. 저희가 네. 네네.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